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3년도 5번째 되는 날입니다. 음력으로는 22년 12월 열난 개해일 대진날 목요일입니다. 1년 중 5번째 되는 날이죠. 탄생하는 노루규입니다. 탄생성은 골든 지르콘이고요. 1월달 탄생성은 가렛, 탄생목은 전나무가 되겠습니다. 1992년 1월 5일날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라디오에서는 차분한 음악과 함께 여자 성우의 목소리로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라는 귀가를 종료하는 방송이 시보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타야 될 시간이죠. 밤 11시 이후가 되면 막차와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야단법석이었죠. 상가나 술집들도 밤 11시 30분 이전에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밤 12시가 되면 엥 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거리 곳곳에서 철제 바리케이트가 설치가 되고 곧 이어 2인 1조 방범대원들의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범대원들에게 잡히면 즉결 심판에 넘겨져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목은 야간 통행금지 위반이었죠. 잠깐이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석가탄신일 12월 30일 제야에는 통금이 해제되어 모처럼 밤거리가 활기를 찾기도 했습니다. 야간 통행금지 당시에는 항공기도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에 밤늦게 도착하면 착륙을 못해 일본이나 대만, 홍콩, 알래스카, 하와이 등지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 발표한 가수 배호의 노래 영시의 이별은 발표하자마자 금지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남녀가 영시 밤 12시에 다닐 수도 없는데 헤어지는 건 통금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45년 9월 8일 미 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치안 및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시작돼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36년 4개월 동안 시행된 야간 통행금지 제도는 매일 밤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줄여서 통금, 야통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처음엔 서울과 인천에만 시행했으나 6.25 전쟁 후 1954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1961년엔 통행금지가 밤 12시에서 새벽 4시로 축소됐고 1964년에는 제주도, 1965년은 충청북도가 통금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에 따른 변화가 있었지만 야간 통행 금지 제도 자체는 1982년까지 계속 유지됐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는 1981년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금 해제안이 통과된 후 1982년 1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영시부터 해제됐습니다. 전방 접전 지역 등에 내려졌던 통금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됐으나 통금이 풀린 지역의 면적을 국토 면적과 비교하면 전체 국토 면적의 82%였다고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 37년 만에야 폐지된 것은 1981년 바덴에서 결정된 88 서울 올림픽 개최가 결정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통금을 그대로 둔 채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해암 현문 스님입니다. 1886년 1월 5일 날 나셨습니다. 강릉 최씨고요. 성명은 최순천입니다. 법호는 해암이고요. 황해도 배천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상호이며 어머니는 전주 이씨였습니다. 1896년 부친상을 당하자 이듬해 출가하여 양주 수락산 흥국사에서 삭발했습니다. 1900년 보암 스님을 은사로 금운 스님을 계사로 하여 득도했고요. 이 무렵 의탁할 곳이 없는 어머니를 절에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1902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전국에 이름 있는 고성들을 찾아다니며 수행했고 1908년 통도사 내원선언에서 처음 하안거에 들어가 참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신령의 힘으로 색신을 입고 벗기에 이미 자제하는 신통력을 얻어야지 법문을 들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내원선언의 조실 성월선사는 선방의 밥은 썩은 밥이 아니다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3번을 들어갔다가 쫓겨난 뒤 양산으로 가다가 그동안 여러 고성들에게 지도를 받은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 가르침을 청하자 성월선 선사는 그의 편관과 아집을 지적해 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법문을 들으며 새로운 수행을 시작했다고 하죠. 1911년 해담 화상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고 성월선사의 밑에서 선을 공부했으며 1913년 성월선사로부터 화두를 간택받았습니다. 그 뒤 만공, 해월, 용선선사를 차례로 모시고 6년 동안 용맹정진하여 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뒤 묘행상 상원사 주지와 정선 정암사 주지를 역임했고 1929년 수독사의 조실 만공선사로부터 오도를 인가받고 전법계를 받고 법통을 이어받으셨습니다. 그 뒤 전국 주요 사찰을 순례하며 보임을 하는 한편 참선 수행자들을 지도하다가 1956년 수독사 조실로 추대되어 덕숭산에 머물며 30년 동안 후학을 지도하고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1984년 100세의 나이로 미국 서부의 능인선언 봉불식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선을 미국에 전파하고 귀국했으며 1984년 말에 설립된 독숭총림 제1대 방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정 삼매를 즐기시다가 1985년 3월 삼진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이 육신을 간단히 화장해 사방에 흩어버릴지언정 결코 사리를 수습하거나 부도를 세우지 말라. 만일 탑이나 부도를 세우면 나는 세세생생 지옥고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나이 101세 법납 89세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제자로서는 대의 보부 등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만공 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한누른 법문을 하며 내게 큰 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다. 그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대중은 답하라. 그러니까 한 대중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답은 시원찮으니까 만공 스님이 그래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구나. 또 이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대중은 말하라 하니까 또 어떤 스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마리 걸렸구나. 이러기를 수차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해안 스님이 슬무시 일어나서 만공 스님 곁으로 가서 만공 스님 옷을 잡아당기면서 큰 스님 이제 그만 금물에서 나오십지요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됐다
하시더랍니다. 어느 날 또 다른 법회에서 만공 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법상에 앉아서서 부처님 저지 저렇게 크시니까 수자들이 굶지는 않겠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곁에 있던 해암 스님이 무슨 복으로 부처님 젖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해암 스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내가 그런 답을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젖을 먹는 흉을 냈더라면 조금 더 큰 답이었었는데 하고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기자가 해암 스님께 큰 스님 올해 세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여쭈니 9 곱하기 9는 9982구나 이러더랍니다. 세수 100세 때 스님을 찾아온 기자가 연세를 얼마인지 질문하자 스님은 9982라고 답했습니다. 99단에 99는 82가 맞나요? 81이 아닙니까? 9982, 99세에 82는 더하면 뭡니까? 10살이죠. 그러면 엄치고 따지면 100살이 되는 겁니다. 즉석에서 그런 답을 100세에 하셨다는 스님이 해암 스님입니다. 배우 장광입니다. 대한민국 성우 겸 배우이죠. 1978년 DBS 9기 성우로 입사했으나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KBS 15기로 분류됐습니다. 이봉준, 유해무, 전기병, 홍경화와 동기생이고요. 1978년 데뷔 후 현재 이르러서도 원만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성우 겸 배우입니다. 성우로서도 활동이 왕성하지만 최근에는 연기자 활동도 상당히 두어집니다. MBC에 김기현이 있다면 KBS는 장광이 있다. 그만큼 더빙과 전극, 연기 모두 독보적인 성우입니다. 신생 팬들에게는 연기자로 좀 더 알려져 있는 모양이지만 성우로서도 더빙 연기와 경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2012년 11월 개봉한 강풀 원작 26년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26년에서는 그 사람 역을 맡기도 했고요. 영화 세 작품이 연달아 비중이 있는 연기까지 성공적이어서 충무로서는 확실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인 배우 전성애, 아들은 배우 장영희입니다. 딸은 MBC 19기 개그우먼인 장윤희, 예명으로 미자라고 합니다. 코미디에 빠지다 등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2022년 4월 13일 딸이 코미디언 김태형과 결혼하게 되면서 김태현이 사위가 됐습니다. 완전히 가족 모두가 연예인 가족이 형성됐습니다. 배우 유인영입니다. 유인영 본명은 유효민이고요. 1984년 1월 5일에 태어난 배우입니다. 2000년 고등학교 2학년 때 패션 잡지를 보다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모델 학원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3년에 라비에스 카탈로그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 2005년 KBS 드라마시티 오사라를 통해 배우로 데뷔를 한 후 KBS 러브홀릭 주역으로 발탈되었습니다. 당시 김민선으로 활동하던 김귀리가 여주인공이었고 유인영은 서부 여주인공 역을 맡았습니다. 이듬해 눈의 여왕에서도 주역으로 캐스팅되기도 했습니다. 배우 윤소희입니다. 윤소희 본명은 문소희고요. 1985년 1월 5일에 태어난 배우입니다. 뛰어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하는 액션 연기가 장점이고요. 아라한 장풍 대작전, 굿바이 솔로,
유리의 성, 무사 백동수, 천상여자, 황후의 품격 등이 그녀의 대표작입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MBC 드라마 사랑한다 말해줘에서 여주인공 서영채 역을 맡아 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 흥행에는 실패하고 2006년 KBS 드라마 굿바이 솔로에서 여주인공 정숙의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를 보여주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SBS 드라마 우리의 성에서 여주인공을 맡게 되는데 이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 부진을 만회하며 본격적으로 메인 여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KBS 드라마 아이리스 2와 2004년 드라마 천상여자 등에 출연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데 2016년 이후로 2년이란 긴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윤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1986년생 개그우먼입니다. 이국주 씨입니다. 개그우먼은 1986년 1월 5일로 태어났고요. 2006년에 MBC 공채 15기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뚱뚱한 개그우먼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어느 조합에 들어가서도 평균적인 컨디션을 보여주는 등 타고난 개그 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그야 시절에는 그나마 정성호와 함께 MBC에서 인지도가 있었던 개그맨 전현규와 콤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회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개화운동가의 선두자였던 분입니다. 1864년 1월 7일 태어난 서재필 씨입니다. 1951년 1월 5일 날 돌아가셨고요. 조선 말기의 문신, 대한제국의 정치인, 언론인, 미국 국적의 한국 독립운동가, 군의관, 의학자, 미국에서는 해부학자, 시인, 소설가, 혁명가, 교육인, 병의 전문의, 작가, 상인, 중춘, 고문, 농상고문, 고문, 학부 대신 서리, 미국 펜실리아 대학교 의과대학 초빙 교수, 참 직관도 많고 한 일도 많은 분입니다. 1882년 문과 증광시에서 최연소 합격한 후 21살 때 1884년 김옥균, 박영호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찬밥 대우를 받자 다시 1885년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고종과 미국을 연결해줬고 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창립하여 민중의 바탕으로 한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의회 설립과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으나 고종의 반대로 실패한 후 미국으로 다시 건너갔고 독립협회도 해산됐습니다. 이후 일본 강제기 때는 미국에서 언론 활동으로 3.1 운동을 지원했고요. 1945년 광복 이후 미 군정의 고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부에서 대통령 출마 제의를 받기도 했으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출마하지 못했으며 미국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다 1951년 1월 5일 후두암과 방광암 과로의 합병증으로 미국에서 86세로 병사하셨습니다. 국악인입니다. 성창순 씨입니다. 1934년 1월 1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가 2017년 1월 5일 사망한 국악인 명창 성모군은 그녀의 아버지인데 어려서부터 부친이 문도들에게 가르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방청하는 천재적 소질을 지녔었다고 합니다. 부친은 딸의 소리 자질을 인정하고 판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1946년 보통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세 마당의 이수를 끝냈다고 합니다.
1954년에 김연수 명창에게서 심청가를, 명창 김소희에게서 춘향가를, 그리고 명창 정은민에게서 수궁가를, 명창 박록주에게서 흥부가를, 정광진 명창에게는 적벽가를 배워 일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1968년에는 한국국악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 명창경연대회에서 1등을 시작으로 1978년에는 제4회 전주 대사선놀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판소리 명창부 장원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1982년에 KBS 제정 국악대상을 받는 등 실력이 날로 뛰어났습니다. 1991년엔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됐었죠. 2017년 1월 5일 밤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